안녕하십니까, 책남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부자의 에너지입니다. 저자는 백승원 씨가 지었고요. 한 실직을 한 사람이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또 그 심리를 대화체로 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얻고 하는 내용을 소설처럼 담은 아주 재미난 책입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심리학. 귀를 기울이면 계곡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혀 서걱대는 소리와 새소리, 가끔씩은 산짐승의 울음소리까지 들렸다. 적막한 산속에 있어도 절대적인 침묵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네 여기서 뭐하고 있나? 나 좀 보세. 자네가 여기 온 후로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네. 지금 여기 올 때보다 눈빛은 살아났지만 정신이 비어있는 것 같네. 여기가 산속이라고 마냥 마음을 비워둬서는 안 되네. 이제야 내가 자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된 것 같군.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특유의 빛과 향을 가지고 있네. 바로 아우라라고 하는 현상일세. 강력한 아우라, 광이 혹은 후광이라고 하네. 사람이나 물체에서 풍기는 에너지 발산을 의미하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강한 에너지의 발산이 바로 그것일세. 한데 그 아우라의 싹이 자네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발견했네. 그래서 오늘부터 자네에게 부자 에너지 법칙을 전수하고자 하는데 교육을 받아보겠나? 아우라는 한 사람의 에너지가 뭉쳐있는 상태를 의미하네. 타고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다듬어지는 것이기도 하지. 대개 의지와 열정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런 기운이 축적되어 자연스럽게 흘러넘친다네. 자네 부자 심리에 대해서 알고 있나? 부자 심리는 내가 오랫동안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구한 분야일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부자가 되려고 하지. 그런데 정작 부자가 되는 사람은 드물다네. 투자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가난한 심리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네. 반면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일세. 부자 심리는 빈틈없이 정확한 지식과 정보로 무장되어 있고 투자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발휘된다네. 자넨 주식 투자 실패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큰 고통을 겪었다고 했지. 그런데 자네가 주식을 투자할 때 부자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보게나. 적절한 통제와 균형을 지닌 심리 상태를 유지했는지 생각해보게. 자네처럼 과역으로 한순간 대폭락을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네. 주식 투자의 고수나 전문가들은 최소한 10년 이상 투자 내공을 쌓은 사람들일세. 그들의 승부수는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을 정도로 무모하지 않네. 자네가 그 무서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대박의 승부수를 노리는 것부터가 잘못일세. 만약 자네의 부자 심리가 발달되어 있다면 절대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거야. 자넨 실전 투자의 고수도 아니면서 과욕으로 투자금을 날렸네. 부자 심리를 터득했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네. 부자 심리는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하며 에너지 회로를 통해 물질 에너지를 끌어들이지. 에너지가 약화될 때는 큰 손실을 본다네. 부자 심리가 형성되면 부자의 에너지장이 발생한다네. 에너지장은 회로를 통해 순환하고 심리적 작용을 통해 물질 에너지인 돈에 직접 작용한다네. 부자 심리가 발달하면 에너지 발전소에서 부자 에너지장이 형성되며 플러스 물질 에너지인 돈을 끌어당겨 부가 축적되지. 에너지는 뭉치면 자석이 되어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네. 자네에겐 생소하겠지만 돈은 최고의 물질 에너지일세. 우주 만물은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 심리가 강화되면 에너지장에서 플러스 에너지가 형성되면서
돈이 들어오고 부자가 되는 것이네. 부자의 심리가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세. 근데 부자의 심리를 갖는 것은 보편적 기준으로 쉽지 않다네. 심리학에서는 가역성의 법칙이라고 해서 감정을 통해 행동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이 있네. 부자 심리도 마찬가지일세. 부자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행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일세. 부의 에너지가 충만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의식이나 마이너스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네. 만약 특정한 직업 환경에서 부정적인 의식이나 마이너스 사고가 일어난다면 틀림없이 경제적인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네. 부자 에너지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가 실제로 작용하는 진료이기 때문일세. 긍정으로 작용하면 긍정으로 나타나고 부정으로 작용하면 반드시 부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이네. 부자 심리는 부정적인 점을 파악하지만 의식은 언제나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지. 실패를 겪고도 끊임없이 무리하게 투자하려는 심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네. 무모한 짓이지. 인간의 모든 활동은 투자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투자 심리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는다면 큰 실패를 초래하기 쉽다네. 예를 들어 조그만 장사를 해서 실패를 해도 대개 1억 원에서 2억 원의 손실이 나고 법인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대개 3억 원에서 5억 원의 손실이 난다고 하네. 그런 경우 부자 심리를 가진 사람은 수업료를 냈다고 여기면서 다시 도전을 하지. 그들은 학비를 투자해서 공부를 하듯이 장사나 사업을 하면 반드시 수업료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 반면 가난한 심리를 가진 사람은 장사나 사업에 실패하면 좌절하거나 두려움 혹은 실패의 습관을 붙여버리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네. 자네, 그 이유를 알겠나? 성격과 기질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건 심리학이 아니겠나. 부자 심리를 가진 사람은 실패와 성공의 차이를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만 해도 사업 초기에는 몇 번이나 알거지가 되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네. 다른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 빚이나 실패도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게. 자넨 투자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거네. 내공이 단단하지 않으니 초기에 투자를 해서 일시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도 아마 다음번에 더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네.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3번 이상은 깡통 계좌를 찬 사람들이라네. 부자 심리를 완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가난한 심리를 극복하는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면 패배자가 되고 만다네. 실패 경험을 투자로 받아들이면 부자 심리를 통제하는 것이 되고,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했나? 처음 여기 왔을 때 보니 거의 죽을 상을 하고 있더군. 비싼 수업료를 낸 사람이라면 몸에서 그런 에너지를 뿜어서 되겠나? 부자 심리를 통제하는 법을 익혔으면 자네는 아마도 그런 실패의식을 떨치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잠시 재충전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네. 자네가 겪었을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는 있네. 돈을 잃으면 동시에 많은 것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투자 심리가 발달한 사람들은 큰 돈을 잃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네. 주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투자를 즐기다 보면 과욕을 절제하게 되고 무리수를 두지 않게 되니 말이네. 부자 심리는 수익성을 창출해야 하는 거네. 자네도 알고 있을 거야. 돈이나 가치를 창출하는 생각의 기술이 뛰어나야 부자가 될 수 있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 혹은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대개 돈을 무조건 아끼거나 쓰지 않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부자가 강의한다는 모 교수는 무조건 아끼거나 쓰지 않아야 부자가 된다고 하더군.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세. 1억 원을 벌기 위해서 현명하게 5천만 원을 쓰는 것은 수익성 창출의 심리라네. 돈을 아끼고 안 쓰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쓸 때 쓰더라도 벌어들이는 생각에 몰입해야 한다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돈벌이 능력이야.
지금 당장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어도 시장에서 재능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 말일세. 그러니 돈벌이 능력을 개발해야겠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심리가 발달한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니 말일세. 부자 심리는 수입보다 지출이 언제나 적어야 하고 투자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네. 가장 기본적인 심리지만 힘든 것이기도 하지. 평범한 회사원이라도 이 저축 심리만 발달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네.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는 저축 심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자 에너지를 형성하는 모체가 될 수 있다네. 인간은 원래 저축 심리를 타고나지만 욕망이 발산되면서 그거 자체가 약화될 뿐이라네. 이 세 가지 부자 심리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일세.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지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증권사에서 수많은 부자들을 상대하면서 부자 심리를 완성했다네. 내가 말한 것들을 이해하고 지킨다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걸세. 가난한 심리가 지닌 대표적인 의식 상태가 부정적인 에너지인데 어떠한 경우든 부정적인 에너지는 퇴치해야 한다네. 가난한 심리는 겉으로는 성공을 원하지만 실패를 피하기가 힘들지.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실패에 집중해서 실제로 실패를 불러들인다네. 끝까지 성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실패를 발견하게 되면서 실패를 초래하는 거지. 만약 끝까지 성공만을 찾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나. 용의 눈을 찾아내려는 열정과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일세.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실패 심리는 도전하기보다는 그저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 안전 심리를 판단의 잣대로 가지고 있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원천적으로 매우 박약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한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다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 결국 그렇게 완전한 실패를 자초하게 되는 거지. 실패는 승리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피하려다가 실패에 안주하고 마는 것이지. 그러니 부자 심리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 심리를 극복해야 한다네. 부자 심리를 갖는 첫 번째 비결인 투자 심리는 실패 심리를 극복하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네. 실패 심리를 일으키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은 두려움과 의심일세. 가난, 손실, 방해,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성공에 대한 의심 말일세. 그에 대한 치료제는 용기와 확신이지. 용기와 확신의 강도가 높아지면 실패 심리는 자연히 낮아진다네. 용기와 확신을 강화하려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네. 두려움과 의심은 대부분 무지와 무력감, 낮은 에너지 수준에서 비롯되지. 그러니까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찬 에너지가 흐르면 실패 심리는 자연히 극복될 수 있는 것이지. 가난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현상 유지나 안전일세. 그들은 현재 상황이 안 좋아하기를 원하지. 하지만 안전지대는 비전이나 목표, 야망, 욕망, 결의, 성취를 방해한다네. 안전심리에 젖어들면 무기력증이나 나태함에 빠지기 쉽지. 말하자면 부자 심리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며 상투를 잡거나 막차를 타는 사람들은 가난한 심리를 가진 것일세. 사회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내포하지. 나처럼 70평생을 살다 보면 엄청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네. 변화하지 않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퇴보로 이어지거나 무한한 경쟁 시대의 도태의 지름길일세. 안전 심리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네.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책을 읽거나 교육을 받거나 행동을 해야 하네. 적극적인 변화 심리가 작용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가난한 상태에서 안주한다면 어떻게 부자 심리를 가질 수 있겠나. 소비 심리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소비 심리가 발달되어 있다네. 이들 소비 심리가 발달한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소비 심리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거나 저축을 잘 하지 않을 때의 심리적 현상이네. 부자 심리와 가난한 심리의 차이의 크기는 크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기도 하다네. 부자 심리의 기본은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이지. 반면에 가난한 심리를 가진 사람은 난 돈이 욕심이 없어.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돈은 수단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곤 하지. 대화를 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가난한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네.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부동산 투자의 시기는 지났어. 개미 투자가의 주식 투자는 무조건 지는 게임일 뿐이야. 경기가 안 좋아서 변명만 한다면 가난한 심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네. 부자 심리는 자신이 만드는 거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재창조해야 한다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강화해 만들어 나가는 것일세. 만물에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네. 그런 점에서 인체도 마찬가지라네. 인체에는 에너지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를 잘 운영하는 것이 부자 에너지일세. 인체 에너지 시스템은 크게 육체와 정신, 마음으로 나눌 수 있지. 부자 에너지는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가 결합하여 마음 에너지가 강화된 상태를 의미한다네. 먼저 신체 에너지가 부자 근육으로 단련되고 그 다음에 정신 에너지인 두뇌의 근육이 강화된다네. 그러면 부자 에너지의 인력이 형성되지. 이렇게 두뇌 근육이 강화되면 생각의 파워와 기술이 다듬어지면서 부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고 부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네. 인력으로 돈을 끌어당기고 부의 광맥을 찾아낸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 부자 에너지의 본질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물질 에너지를 형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세. 정신과 마음의 작용은 다르게 나타난다네. 평소 정신 차려 라는 말을 하지만 마음을 차려라 라고는 말하지 않지. 마음은 육체와 정신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며 관장하기 때문일세. 마음은 외부 파장에 반응하는 센스가 있어 영향을 많이 받는다네. 정신이 마음을 다스리려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고 정신이 마음에게 끌려다니면 정신이 약한 거야. 따라서 부자 에너지는 정신 에너지가 강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세. 스마일은 웃음을 의미하며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을 내포하지. 부자 에너지를 지닌 사람은 밝고 활달하며 잘 웃네. 스마일이 중요한 이유는 부자 에너지의 작동 스위치이기 때문일세. 에너지가 넘치고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면 사람은 미소를 짓게 마련이야. 그럼 스마일로 스위치를 누르려면 구체적인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세. 자네 한번 스마일이라고 해보게나. 부자 에너지 강화를 위한 스마일 실행법.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준치를 설정해 놓았는가? 에너지 강화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있는가? 에너지의 한계점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에너지를 활기차게 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가? 이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5가지 필수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네. 단순히 부자 에너지를 아는 것보다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일세.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운동이라네. 행동을 해야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일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기지. 강한 에너지가 빠른 템포로 나타나면 자연스레 성취도도 높아지는 법일세. 그래서 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하며 에너지를 발산한다네. 부자 에너지를 강화하면 돈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인력이 생긴다네. 돈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네. 즉 부자 에너지가 강한 사람만이 돈과 인간, 이를 끌어오고 리드할 수 있는 에너지 인력이 생긴다는 뜻일세. 에너지 인력의 법칙은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것일세. 그러니 부자 에너지가 강하면 돈을 끌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네. 하지만 행복의 질과 양으로 볼 때 부자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높은 질과 양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지. 물론 거지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 그러나 행복의 질과 양이 객관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네. 반면 부자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행복의 질과 양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행복은 에너지의 발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일세. 불행은 대개 에너지의 정체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 에너지의 발산도 풍부하고 보다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네. 모든 에너지는 변환이 가능하다네. 휘발유를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하지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 예술이나 철학에 강한 에너지도 부자 에너지와 다름이 없네. 피카소의 그림에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고가에 거래되는 것과 같은 이치야. 부자 에너지는 물질 에너지로 전환 가능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다르네. 그러니 예술적인 에너지나 철학적인 에너지가 높은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부자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네. 그들도 똑같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한 사람의 에너지는 마음이나 목숨, 힘을 뜻하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에겐 탈무드에게서 최고의 정신적 자산을 꼽는 세마 이스라엘이 있다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낭송하는 구절이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로 시작하지. 그들은 에너지를 모으는 성공의 법칙을 일찍이 간파한 거야. 매일 마음의 에너지를 끌어모은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숫자 감각은 부자들의 비밀 공식 중 하나네. 내가 만나본 부자들은 모두 숫자 감각이 비상했다네. 생각해보게나 1억 원을 다루는 사람과 100억 원을 다루는 사람의 숫자 감각이 같겠는가? 숫자는 생각을 구체화해서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분석을 통해 평균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하네. 상상력은 위대한 비전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둘이 결합되면 큰 에너지를 발산하지. 아마 자네가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유는 숫자 감각이 서툴러서였을 것일세. 자네 행운이 통계와 확률에 의한 과학적인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행운은 불운과 섞여 있다네. 승률은 곧 통계와 확률에 따른 평균치 아니겠는가?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통계와 확률, 평균치 때문이라네. 숫자는 모든 에너지를 관리하는 최고의 상징적 기호이고 좌뇌의 에너지를 높이는 최고의 운동기구이기도 하지. 감각은 우뇌의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네. 숫자와 상상력이 언어처럼 자유롭게 작동할 때 에너지의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투자 예측이 정확해진다네. 감각이라는 상상력이 비전과 목표를 만들면 숫자가 뒷받침이 되는 것이지. 부자들의 숫자 감각은 놀라울 정도라네. 자신의 삶을 전부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냉철하면서도 상상력은 엄청나게 풍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들은 숫자를 언어보다 더 자유롭게 구사하며 동시에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네. 무엇을 하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지. 빠르게 숫자로 계산하고 득실을 따지며 예측해서 실현시키는 거야. 일상화된 그들의 숫자 감각이 부의 공식을 만들어내고 사업 이윤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일세. 숫자에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 숫자 배치에 가까운 사람들은 거의 극빈자 수준일세. 난 숫자 배치들이 투자에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네.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숫자에 어둡고 상상력이 빈약하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가? 그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통역 없이 미국에 가서 거래를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일세. 사업이나 투자는 한순간의 오판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숫자 언어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 비전이 지니지 않으면 부자의 세계는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다네. 숫자 감각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비전을 지녀야 하고 목표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네. 그것이 숫자 언어를 습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지. 노트 속의 숫자 기록은 정확한 것일세. 비전과 목표에 따른 수익과 지출, 투자에 이르기까지 나는 지금도 늘 투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네. 자넨 아마 내가 여기 산속에서 느긋하게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여전히 사업이나 투자를 즐기고 산다네. 부자 에너지에는 프로세스가 있다네.
자네가 지금까지 배운 부자 심리, 숫자 감각은 부자 에너지의 기본이야. 부자 에너지는 투자와 직결되는데 실행 단계에서 사고력 향상과 창의성이라네. 아무리 부자 에너지 프로세스가 좋다 해도 이론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어. 자네는 이제부터 내가 말한 원리를 자네의 삶에 적용해야 하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지. 이론은 현실화되었을 때 가치가 있다네. 지금까지 배운 부자 에너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부가 끌려오게 해야 해. 부자 에너지의 유인력을 최대한 높여서 현실화하도록 하게. 부자 에너지로 유입한다는 것은 내부 마음이 외부의 물질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말하네. 쉽게 말해 부자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의 파동에 맞춰지면 부는 저절로 끌려온다는 것일세. 아인슈타인 등 과학자를 비롯해 록펠러, 빌 게이츠 등의 갑부들 역시 그들의 에너지로 우주 에너지를 끌어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네. 마음을 집중하면 자연스레 영상이 잡힌다네. 미래의 일이 현재처럼 느껴지고 완벽한 영상이 되는 순간 에너지가 작동하는 거야. 자네는 이제 그 프로세스에 근접한 사람일세. 내가 지금껏 교육시킨 사람들은 모두 빠르게 갑부가 되었다네. 자네도 앞으로 그들처럼 갑부가 될 거야. 자네가 그 에너지 프로세스들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부의 정도가 결정되겠지.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절대 불변의 법칙, 부자의 에너지. 부자의 본능과 부자의 심리, 숫자 감각, 절대 긍정 등의 원리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재밌는 소설 형식의 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